말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대하면 이길 수 있다. 그대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상대는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도 마찬가지다. 더 논리적으로, 더 차분하게 풀어도 상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 순간 그대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답답함이었는가? 분노였는가? 아니면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깊은 피로감이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다.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자들,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을 거는 자들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설명하려 했다.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설명할수록 나는 그들의 구조 안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 말로 맞서지 않고도 흐름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전하려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더 차분하게 말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표현을 바꾸면, 방법을 바꾸면 상대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소통이 막혔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옳은 태도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돈다. 더 잘 설명하려 하고, 더 부드럽게 말하려 하고, 더 많은 근거를 쌓으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만 지쳐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리들과 마주해야 했던 날들을 기억한다. 그들 중에는 내 말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빌미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 앞에서 나는 논리를 가다듬었고 근거를 정리했으며 진심을 담아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내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행위 자체를 자신들의 판단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표현의 문제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 관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다. 말을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더 친절하게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구조에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말이 많아질수록 반박할 거리가 생기고 자신이 주도하는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선 것이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구조 안에서 옳음은 힘을 잃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반박이다. 상대가 틀렸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상대가 잘못 이해했으니 고쳐줘야 한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 반박이 실제로 상대를 바꾼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반박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맞섰고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을 것이다. 그 이유가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이해받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반대하고 맞서고 그 과정에서 이겼다는 감각이다. 그 감각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반박하는 순간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는다. 싸울 상대가 생긴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일찍 깨달았다. 나를 몰아붙이는 자들 앞에서 내가 맞선다면 그들은 더 거세어졌다. 그들은 나의 반박을 원했고 나의 흥분을 기다렸으며 내가 무너지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꾸었다. 맞서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선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굴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상대가 원하는 구조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일이다. 방법은 간단했다. 상대의 말 중 일부를 짧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그대의 말이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 상대는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다.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정이 돌아오면 상대는 순간 멈칫한다. 싸울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박은 싸움에 연료를 붓는 일이다. 인정은 그 연료를 거두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인정은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 중 일부, 그것도 사실에 가까운 부분만을 짧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맞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본다. 이 구조가 중요하다. 앞의 인정이 뒤의 말에 무게를 실어준다. 반박만 할 때보다 상대는 뒤따라오는 말을 훨씬 더 잘 듣는다. 나는 이것을 양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전술이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싸움의 구조를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사람들은 오해를 받으면 설명하려 한다. 상대가 잘못 이해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야 한다.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설명은 종종 역효과를 낸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많은 비밀을 얻는다.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상대는 그 안에서 반박할 지점을 찾는다. 설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대가 설정한 기준 안에서 계속 답을 내놓는 처지가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겪었다. 나를 신문하던 자들은 내가 말할수록 더 많은 것을 캐물었다. 대답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고 나는 어느새 그들이 짜놓은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해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설명은 내가 상대의 질문을 인정한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질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질문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명 대신 질문을 돌려주는 것이다. 상대가 말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때 우리는 보통 왜 말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느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는가? 상대가 말한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다. 이때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그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리 보였는가?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대화의 흐름은 전혀 달라진다. 설명은 상대의 공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질문은 내가 대화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사람은 쫓기는 자리에 선다. 질문하는 사람은 흐름을 이끄는 자리에 선다. 물론 이 질문은 날카롭게 던지는 것이 아니다. 추궁하듯 물어서는 안 된다. 담담하게, 진심으로 궁금한 듯 물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답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춘다. 그 멈춤이 중요하다. 상대가 멈추는 순간 대화의 흐름은 이미 바뀐 것이다. 주도권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바꾸는 자에게 가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잘 설명하려 애쓰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일이다. 질문 하나로 그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앞서 말한 두 가지를 익혔다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아예 대화를 피하는 경우다. 말을 걸면 짧게 끊는다. 설명하려 하면 이미 자리를 피한다. 무언가를 물으면 얼버무리거나 아예 듣지 않은 척 넘어간다. 이런 상대 앞에서 사람들은 더 애를 쓴다. 한 번 더 말을 걸고, 한 번 더 설명하려 하고, 어떻게든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럴수록 관계는 이상한 방향으로 기운다. 쫓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버리는 것이다. 그 구도가 굳어지면 쫓는 쪽은 점점 약한 자리에 서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관계를 보았다. 말을 피하는 자에게 다가갈수록
상대는 더 멀리 물러섰다. 다가감이 그에게는 압박으로 읽혔고 물러섬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가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이 포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포기가 아니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구도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일이다. 필요한 말은 한다. 그러나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한 번 말했는데 상대가 피한다면 두 번, 세 번 쫓아가며 말할 필요가 없다. 말을 아끼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다.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이 절제다. 상대가 피할 때 쫓아가지 않는 것, 응하지 않을 때 거듭 말을 걸지 않는 것, 그것이 거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거리라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흔들지 않는 것이다. 쫓는 쪽이 항상 더 간절해 보인다. 간절해 보이는 쪽이 항상 더 약해 보인다. 약해 보이는 쪽의 말은 상대에게 가볍게 읽힌다. 내가 멈추는 순간 관계의 무게는 비로소 균형을 찾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나만 지치는 구도가 완성된다. 멈추는 것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태도다.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여겼다.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유배지에서의 긴 시간이 그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나를 몰아붙이던 자들이 있었다.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일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다시 만난다. 한 사람을 잘 넘겼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도 자신의 품을 잃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배웠다. 억울함을 삼키며 배운 것이 아니었다. 버티다 보니 알게 된 것이었다. 세상에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방식일 뿐이다. 그 방식에 내가 맞출 필요는 없다. 그 방식에 내가 끌려갈 이유도 없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긴 유배의 시간 끝에 가장 단단하게 붙들게 된 것이다.